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설명하는 글이라는 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강조한 건데요. 글이라는 것은 그냥 문장을 몇 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몇 개의 문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던 것이 바로 개요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글을 쓰라고 하면 자, 이런 줄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줄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글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글에서 문단 구분이 하나도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오는 글들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그냥 자기의 메모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글을 글로 만들어서 줘야 되겠죠. 자, 글로 만든다는 것은 글의 시작이 있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자, 들어와 보세요. 여기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이 이 글을 보면서 생각 좀 해보세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손님이 오는데요. 문을 열어줘야죠. 내가 집 안에 있다고 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손님들은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주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안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도입 문단이죠. 그러면 도입 문단에서 우리가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문장으로 만드는데 시작할 때 자, 시작한다는 표시를 주고 그다음에 한 문단은 한 문장은 너무 길지 않게 한 줄을 넘지 않게 자, 이렇게 쓰죠. 그리고 뒤에 빈 자리는 그냥 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기가 정말 그다음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본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정의와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원인과 결과 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으로 여기 본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할 때도 자, 이렇게 시작하는 표시를 주고 그 다음에 본문의 문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길면 사람들이 보는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것도 힘들지만 어,
쓰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요. 보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글을 쓰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몇 개의 문단으로 네, 이렇게 만들고요. 본문 1, 본문 2 정도. 여기 본문에 쓰고 싶은 게 참 많겠지만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 하나가 보통 문장 3개에서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한 250자, 200에서 250자 된다는 것도 생각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800자 정도로 쓰세요 라고 했을 때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나면 돼요. 아니죠. 문을 닫아야죠. 마무리가 마지막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800자 정도로 쓰세요 했다면 본문은 본문 1, 본문 2 이렇게 2개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1000자 정도로 쓰세요 한다면 그러면 본문을 2개나 3개 정도 만들면 되겠죠. 자, 마무리에서는 이 내용들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요. 정리할 때는 여기까지 나온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하는 글이라면 마지막에요.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면 계획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것도 힘들겠죠. 계획표는 간단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처럼 해도 됩니다. 문장으로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요, 개요에서 문장처럼 쓰는 외국 학생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학생들은 문장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장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문장 만드는 연습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데 글을 쓰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고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만들고 나면 다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것이 맞는지 고치는데요. 그런데 고칠 때 어떤 내용을 체크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요, 외식산업과예요. 잠깐만요. 외식산업학과
산업학과, 업이 두 개가 있네요. 외식산업학과인데요. 외식산업이 뭐지? 외식하다, 집 밖에서 식사를 하다죠.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요리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음식으로 밥을 대부분 먹지만 식사를 하지만 가끔 밖에 식당에서 가족들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네, 외식하다 동사예요. 네, 외식하는 어, 날은 정말 기분이 좋죠. 네, 선생님도 외식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자, 점점 이런 외식이 큰 규모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외식 산업학과가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어, 외식 산업학과예요. 그래서 먼저 그 학과 소개를 잠깐 보면 여기 이제 시작할 때를 개요로 만들겠다고 이 친구가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04년에 신설이 되었다. 그 다음에 어, 어, 호텔 같은 데서 외식이 처음에 뭐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요. 자, 식품 제조, 그 다음에 서비스업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어려운 말이 좀 많은데요. 이건 이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봐야 하니까 우리는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자, 진로, 호텔, 레저, 기업, 식품 회사,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뭐 어려운 말이 좀 많은데요. 이건 이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봐야 하니까 우리는 많이 보지 않겠습니다. 자, 진로, 호텔, 레저, 기업, 식품 회사,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 등 여기에서 서비스 기능 및 매장 관리, 경영을 담당한다. 미래 주방장, 네. 그 다음에 레스토랑 창업가,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 경영 전문 컨설턴트로 전문 경영 관리자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조리학과하고는 다르죠. 조리학과는 음식을 만드는 거지만 여기서는 주로 그 경영과 관계되는 네, 레스토랑 사장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 외식산업학과는 미래의 유망한 산업학과다라고 얘기했고 이 학과를 졸업하면 이제 이 학생은 우즈베키스탄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외식 관련 산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 우즈베키스탄 가봤는데요. 외식하는 곳에 식당도 아주 크고요. 분위기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사람들도 그 식당에 올 때 아주 멋있게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한번 주요 내용과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요. 이 친구 글 참 잘 써요. 네. 우리 학교에서 그 독후 감상 문제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중에 1등을 한 친구예요. 계획을 했는데요. 어떤 계획을 했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먼저 외식산업학과에 이제 뭐 하는 곳인지 목표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했고요. 특징도 설명을 했고 특히 진로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진로를 나중에 자기 미래와 관련 지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나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으로는 어, 글의 표현의 특징으로는 뭐가 있었나요? 자,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음, 이건 내용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 전공 뭐가 있었나요? 자, 잠깐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건 내용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 전공의 특징이고요. 자, 글의 구성의 특징으로는 진로를 설명할 때 진로를 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좀 많이 들어준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어, 특히 마지막에 이 강조한 거요. 강조를 하면서 꼭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특징으로는 아까 분류와 그러니까 종류를 잘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시도 적절하게 들었고, 그 그러니까 종류를 잘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시도 적절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표현상으로요, 이렇게 자신과 관련 지은 것. 네,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글을 계획을 잘 하고 있습니까? 처음엔 조금 짧고 간단한 계획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긴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자, 식품경제 외식학과 이번에 다른 친구의 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학생인데, 자, 이 친구가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은 전공인데요. 그 전공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자, 먼저 도입, 본문, 마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아직 한글 타이핑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알지만, 네, 이 친구가 그 타이핑을 하면서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고쳤습니다. 먼저요, 식품경제 외식학과를 소개하는 이유부터 말하려고 한다고 해요. 내가 왜 우리 전공을 소개하려고 하는가라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정의인데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식품 그 중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조금 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인데 이거는요 교과목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전공 기초에 자, 외식 산업 개론, 뭐 양식 조리 실습 등등등등이 있고, 그다음 전공 핵심에 재밌는 전공이 많은데요. 이거 보니까 이 전공이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사람들을 호텔에서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전공 선택으로 또 이런 마케팅도 있고 소비자 행동론, 그다음에 약선 음식. 야, 이게 한국에요.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걸로 음식을 약처럼 먹는다라는 좋은 음식을 선택해서 약처럼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빵 만들고 과자 만드는 실습도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거요. 단체 급식. 이게 학교나 회사에 100명, 200명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는 식사. 그걸 단체 급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식품경제 외식학과의 졸업생들이 꼭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 뭘 하는 곳인지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재미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하고 있죠?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퀘스천 막 하나 달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요. 자, 교육 목표 뭘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인터넷에서 학과 홈페이지를 보고 내용을 찾아온 거죠. 쓸 때는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줘야 되는데 이것은 인터넷에서 학과 홈페이지를 보고 내용을 찾아온 거죠. 쓸 때는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줘야 되는데 자료를 찾을 때는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글을 준비하는 거니까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는 선생님이 이해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인데요.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 부분에서 졸업, 전공을 다 해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꼭 하겠다라는 자기의 이야기로 강조를 한 번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참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뭐든지 다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죠. 시작할 때 너무 많은 내용이 그리고 너무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면 보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사람도 아직 중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앞에서 너무 많은 걸 쓰고 있으면 나도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중간에는 뭘 써요?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무엇을 배우는지는 이거는 중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을 수정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보통 글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수정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보통 글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자기 계획을 말해보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친구는요, 본문에 목표를 좀 자세하게 적었고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배우는 내용하고 진로하고가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여기 중간쯤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공부를 전공을 다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시작할 때 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있을 때 하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쯤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자, 글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또 우리도 한 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넛 안트 친구였습니다. 베트남 학생인데 역시 그 식품공학과 아니에요. 외식산업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주로 소개하는 내용은 무엇을 배우는지 교과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엇을 하는지 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쓰는 특징으로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지금 기억나는 것은요. 자, 정의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목표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요.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교과목을요. 여러 가지 종류, 전공 기초, 전공 선택, 전공 핵심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분류와 구분으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예시를 참 많이 들고 있었어요. 아까 그 내용 기억나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 옆에 관로를 해서 이렇게 예시를 찾아놨어요. 자, 이렇게 공기업도 있고 이렇게 예시를 유통업체 네, 이렇게 관로로 예시를 많이 찾아놨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시작에 있는 교과목을 중간으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자, 이렇게 수업 중에 정말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후에 또 친구들도 의견을 줘요. 저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그 다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공을 가지고 자기의 전공을 소개하는 그런 설명하는 글을 써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쓰면 어떤 구조가 나오게 될까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후에 할게요. 잠깐만 쉬고 다시 오세요.